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뉴텔라 소모임장 유종현입니다. 오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나오신 뉴텔라 그리고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의 기자 홍혁재하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혁재입니다. 네, 오늘은 장경진 학우가 개인 일정으로 불참하게 되면서 11 대타로 나오셨습니다. 뉴텔라 그리고 건대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원예진 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예진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홍혁재하고는 지난주가 첫 데뷔였죠.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편집하고 나오면서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랑은 좀 여유가 생겼나요? 이번 주는? 똑같이 떨리고요. 지금 손에 땀이 많은데 저번 주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 봤는데 적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발음이 좀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제 또박또박 말하자입니다. 좀 이따 끝날 때 한번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예진하고는 이제 대타로 섭외가 저희가 했는데 준비하시면서 어땠었나요? 일단 저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서 진짜 저는 너무 의미가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진짜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 주신 이 프로젝트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혁재하고도 이제 두 번째고 또 원예진하고는 이런 컨텐츠가 또 처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긴장 조금씩 풀고 편안하게 수다 떨듯이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번 주에는 저희가 새만금 잼버리 그리고 흉기난동 관련 이슈를 다뤘는데요. 사실 해당 이슈 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함께 또 저희가 깊게 정리한 내용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슈들도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홍혁재 씨, 롤스로이스 사건이 좀 굉장히 핫했던 것 같아요. 롤스로이스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요? 네,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난 8월 2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때 가해자 운전자는 이제 마약 때문에 마약을 투약해서 이제 의식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고요. 피해자는 이제 안타깝게도 심각한 상해를 입어서 현재 뇌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또 사건이 지금 알려져 있나요? 네, 그때 상황을 보면 물론 가해자는 그날 오전에 이제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날 오후에 퇴원을 했는데 그때 사고를 낸 거죠. 네. 그래가지고 피해자는 그런 피해를 입었고 그때 검출된 마약, 그때 간이 마약 검사에서 케타민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직후에 가해자는 물론 자기 말로는 내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했는데 이제 근처 CCTV 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면 이제 구호 조치는커녕 누군가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이제 경찰들한테 체포를 당할 당시에는 이거 놔라, 수갑 너무 아프다, 심지어는 이제 피해자를 보고 아직 안 죽었지 않느냐 이런 망언을 쏟아붓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약물을 수회에 걸쳐 투약했다는 국가수의 보고가 있었고요. 또 결과가 나왔나요? 네, 추가로 이제 네. 그때 케타민 포함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남서 유치장에 처음에 구속을 되었는데 이제 논란이 된 이유가 어쨌든 마약 성분이 지금 이렇게 국가수 말고 처음에 했던 간이 검사에서도 나왔잖아요. 케타민이라고. 근데 17시간 만에 이제 빠져나온 거죠. 유치장을. 풀려났습니까? 네, 풀려났어요. 지금은 물론 11일에 다시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 구속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풀려난 게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가해자 신상 정보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직 95년생 20대거든요.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매우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있었고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었고 또 이제 범죄 소속이라는 썰들도 많아요. 이제 MT5라고 이제 가상화폐 해외 거래소를 운영하는 그런 거에도 속해 있고
또 해외 선물 리딩방이라고 그런 걸 운영한 전과가 있습니다. 우선은 얘기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미디어에서 많이 다룰 만한 조금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문예진하고도 아무래도 또 건대신문에서도 이런 시사를 많이 챙기다 보니까 이 사건을 좀 주목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 사건을 굉장히 뉴스에서 보고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분노한 부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은 17시간 만에 풀려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다시금 뭔가 아직까지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나타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단순히 보여지는 게 화려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제가 너무 순식간에 다른 부분에 주목되는 게 아닌 건가 싶기도 하는 논쟁이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유의 깊게 봤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려났다는 게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속 사유가 없어가지고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라는 취지였던 거죠. 네, 사실 이거에 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처음에 보도에 따르면 아무래도 약간 돈 많은 이미지잖아요, 현재 가해자가.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가해자 말로는 이제 변호사가 이제 신원 보증을 해줘서 거기서 풀려났다라고 처음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 약간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이게 완벽한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신원 보증이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명칭은 불구속 피의자 신원 보증에 관한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래 목적은 신원 보증 과정에서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예규라고 해서 즉 신원 보증이 있으면 구속 대상자라도 불구속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원래대로라면 이제 구속 필요성이 없어서 이제 불구속할 경우에 이후에 신원 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후에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경찰 말에 따르면 신원 보증을 해줘서 풀어준 게 아니라 이제 구속을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출석 같은 걸 받기 위해서 신원 보증을 하고 풀어준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살짝 와전된 감이 아무래도 있죠. 조금 더 긴 관점에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구속이 다시 이루어졌고, 네네. 맞죠? 네. 그렇게 됐고 또 추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거와 같이 그러니까 초반에 이 구속과 관련해서도 조금 많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의 본질과 흐를 만한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조금 미디어에서 자극적으로 소비될 만한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사건 이름도 사실 롤스로이스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조금 마약도 관련돼 있어서 법무부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또 현 법무부가 마약에 있어서 좀 집중 단속도 엄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미디어에서 소비가 될 것 같지만 그 본질이 조금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럼 어떻게 지금 사건이 전개될 것 같나요?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굉장히 지금 와전되는 말이 많잖아요.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제 바람은 아무래도 초반에 경찰 초동 수사가 아쉬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원 보증에 관한 얘기도 와전된 이유가 어쨌든 분명 이제 간이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려난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이제 비난을 쏟았는데 경찰의 입장은 어쨌든 구속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간이 검사에서도 마약이 나왔고 이후에 경찰한테 하는 행동을 봤으면 되게 그 영상도 봐보면 이제 막 몸을 비틀비틀 거리고 제 몸을 막 가누지 못했거든요. 사실 이게 관련한 법률도 있는데 위험운전 치상죄라고 해가지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제 차를 몰다가 사람한테 상해를 입힐 경우 처벌을 받아요. 네. 이게 물론 약국이 아니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적합한 처방이라고 해도 이게 이 죄를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만약에 수면 마취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도 이 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시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적법한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다가 이제 들이받으면 죄가 성립한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을 좀 깊게 파고 들어갔으면 구속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원예진하고는 마지막으로. 네, 저 방금 홍혁재 학우가 말씀해주신 병원에서 굉장히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얻은 약물이라도 이게 범죄가 성립된다는 말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롤스로이스 사건의 그 범인분께서 되게 다양한 병원을 돌아가면서 똑같은 정신질환 약을 계속 처방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런 병원에서 의사와 다른 병원과 병원 간의 소통이 되게 부족한 게 아쉽기도 한 점이 있습니다. 네. 홍익재하고 그럼 취재하신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장마가 심하게 내리면서 많은 폭우가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 혹은 이제 SNS에서 접하셨던 소식일 것 같아요.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희생된 고 최수근 해병대 상병의 사망과 관련한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군대 내 자중 질환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난달 19일 경상북도 예천 수해 현장에 해병대원들이 투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최수근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대원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 구명조끼 등 제대로 된 안전 장비도 없이 투입을 시켰다라는 의혹에 수사를 벌였고요. 해병대 수사 쪽에서 결국은 이제 수사 종결을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비롯 관계자 8명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선 진행됐던 상황이고요. 수사단에서는 해병대 지휘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 의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치사 의혹은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업인지 모른 채 이렇게 지시를 따랐다는 의혹입니다. 당일 현장에 투입된 포 7대대 대원들이 수해 현장에 들고 간 장비가 바로 다름 아닌 삽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실종자를 수색할 때 삽이라는 도구를 챙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인데 아마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수해 복구로 애초에 지시를 받고 갔는데 그 현장에서 급하게 실종자 수색이라는 추가 업무까지 맡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리까지 강물이 들어간다는 현장의 보고도 무시된 채로 이렇게 실종자 수색 작업에 무리하게 투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요. 두 번째 의혹은 바로 해병대 이미지 관리가 목적이지 않았냐 하는 의혹입니다. 군 인권센터에서 간부들의 단체 채팅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단체 채팅방의 내용상으로는 사단장의 지시로 얼룩무늬 스카프를 총 인원이 착용하고 웃는 얼굴 표정이 안 나오게 할 것이라는 지시가 나왔는데요. 또 더불어서 육군이 지난주에 보도 정찰을 주로 실시하였으니 육군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우리 해병대가 물까지 들어가서 한번 실종자를 수색해서 실적을 내보자. 네, 실적을 내보고 한번 위신을 세워보자라는 그런 이미지 관리 차원이 훨씬 군인들의 안전보다 우선시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두 번째로 일고 있고요. 마지막 의혹은 바로 군인들의 안전보다 정작 중요했던 것은 복장 통일, 보여지는 이미지가 훨씬 중요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단장의 지시사항으로 빨간색 상의 복장 통일을 명령받았고 이 때문에 해병대 대원들이 이렇게 복장을 통일해야 되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고요. 사건 전날이었던 7월 18일에 한 간부가 안전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위험하다라고 분명히 발언한 것이 알려졌는데 그 건의가 묵살되면서 해병대 대원들의 출동 복장이 장화로 명시되었다는 의혹까지 함께 일며 안전보다 확실히 보여지는 이미지와 복장을 중요시하지 않았나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예준 상호가 짚어주신 내용은
이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측에서 이첩 전에 내렸던 결론입니다. 근데 홍역재하고는 혹시 뭐 이 사건을 또 주의 깊게 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지금까지? 아무래도 어쨌든 군인이 대민 지원을 나간 거잖아요. 사실 대민 지원 자체에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는 이렇다한 문제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사실 거기 아까 해병대 입장에서는 아마 그 피해자 구조보다는 아까 어떤 뭐 이미지라든지 뭐 실적이 너무 우선순위하는 것 같은 태도. 네, 그쵸.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까 보면 허리까지 물이 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명조끼를 제공을 안 한다는 건 그 센 물살에 진짜 이거를 대비하지 못한 거는 일반 장병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 구명조끼를 그러니까 정말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수사단 측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구명조끼를 불가피하게 입을 수 없는 상황이었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이후의 일입니다. 이제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직후 해병대는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서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이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윤 대통령은 당시에 이 해당 사건을 두고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박 대령은 방금 같은 과실치사 의혹 3가지를 들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당시 이 장관도 몇 마디 질문과 격려 후에 이첩 결재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루 만인 다음날 31일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 그러니까 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국회 보고를 앞두고 1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취소를 했습니다. 또한 전날까지 이 이첩을 결재해줬었던 국방부 장관 역시 수사 보고서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서 박 대령은 원래대로 이 장관에게 결재를 받았으니 조사 결과를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1일에 그런 결론이 내렸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장관의 결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를 이행한 것이죠. 법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자 국방부는 바로 이 수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가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을 명령 불복종 및 항명이라며 집단 한명 수괴 혐의로 수사단장직에서 보직해임과 함께 입건을 하게 되면서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또 최근에 8월 8일 기밀 유출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KBS의 단독 인터뷰로 또 출연을 해가지고 박 대령이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했으나 법적으로 군인은 허락을 받지 않고는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군대 내 법에 의해서. 그거를 이유로 또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해병대와 이 사령부의 입장입니다. 학우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아마 이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이게 뭐지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내에서 수사한다는 뜻 아니야? 왜 다시 경찰로 옮기지? 이렇게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원예진하고 이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에서 경찰과 국방부 사이에서 이첩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쉽게 알기 위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모두 들어보셨을 사건 중에 하나죠. 지난 2021년 5월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계기로 군내 성추행과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권을 군대가 아닌 민간에 넘기도록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는 자칫 자문자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 수사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새로 개정된 법안인데요. 그러나 이 현재 개정안이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인해서 한 달 만에 급조됐다며 허점이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을 뿐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수사권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별도 대통령령에서 상호 협력까지만 적혀 있는 게 전부라서 굉장히 이 이첩과 그 사이의 수사권을 누가 가져야 할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첩을 해서 경찰 민간 쪽에서 수사를 하는 건 맞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의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되느냐를 가지고 조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국방부는 입첩을 보류한 거인가요? 사실 그게 가장 큰 지금 논란인 포인트죠. 왜냐하면 입장이 서로 갈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국방부는 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되는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사를 해보자,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판단에 의해서 이첩을 보류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군 당국자는 현장에 있던 초급 간부들에게도 과실치사 혐의를 씌우는 게 또 과연 적절한지 검토하자는 취지의 말도 조금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장관한테 결재가 받은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명에도 지금 언론과 많은 시민들께서 계속 의혹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루 만에 이 보류 결정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우선 국방부 장관이 7월 30일과 7월 31일 단 하루 만에 장관이라는 이제 고위직이 결정을 돌변한 것은 아마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강화해주는 이제 주장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사단장, 이 사단장이 있었는데, 임 사단장, 이분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근무를 했었는데 당시에 선임 행정관이 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비서관이 현재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차장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이 함께 근무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이 과거의 이력 때문에 누군가를 구하려고 이렇게 이첩 보류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한 측의 주장이고 국방부는 이것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진행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사실 뭐 추가적으로 뭐 채널 A에서 단독 보도한 수사단 내부 문건을 보면 이제 언론 등에 노출될 경우 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면서 대통령실을 언급한 대목도 있었거든요. 또 그리고 SBS가 입수한 그 이제 취소된 그 브리핑 문건 있잖아요. 그것도 봐보면 사단장 등 지휘관 8명의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 즉 총체적 지휘 책임이라고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명확한 입장을 좀 발표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하고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홍역재 하구가 짚어주신 부분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가 승인된 사건을 이첩을 보류했느냐, 다시 번복했느냐, 이게 가장 국민들도 그렇고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사안이 아닐까 하는데, 그래도 이 사건의 정말 본질적인 부분은 해병대 대원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못해서 어쨌든 우리 국가에 봉사하신 고운 청년 한 분을 잃은 것이 가장 저는 마음이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 책임자 등 이렇게 사건에 이렇게 만든 책임자들 확실히 처벌받고 이 안타까운 추모의 자리를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국방부는 책임자들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점 재수사를 실시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장관은 고 최상병 사건을 오늘부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실제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국방부 검찰단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한편 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서
검찰단, 그러니까 군대 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일 오전에 첫 번째로 이 검찰단 측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이를 거부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입장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면서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혐의를 뺄 수도 있다는 수사 원칙을 전달하는 차원의 통화였다. 절대 외압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법무관리관은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14일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 신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이후에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군 검찰 수사의 절차,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설치 기구로서 이 제3자한테 수사를 맡기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정말 외압은 있었던 것인지 앞으로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번 주에 모아둔 뉴스들을 모두 꺼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슈들로 알차게 준비해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해병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타임라인이 저번 주처럼 길었어가지고 앞에 롤스로이스 사건보다 조금 분량을 많이 소비하기는 했어요. 네, 뭐 홍역자 이번 주는 좀 어떠셨는지? 제가 2주 연속으로 참여하는데 지금 4건 다 되게 무거운 주제잖아요. 아무래도 요즘 되게 자꾸 슬픈 일만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다음 주에는 좀 너무 다운되지 않는 사건으로 좀 그런 걸로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진하고는 어떠셨나요? 저는 평소 뉴스로만 접했을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막 길게 따라가지는 못했었거든요. 단편적으로 아하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다시 톱파보면서 굉장히 여러 의혹들과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윗선들의 이해관계까지 파악하게 되면서 되게 사고가 넓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영상이 길 수도 있겠지만 최근 이슈를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 드리는 만큼 조금 시간을 내어가지고 식사하면서 틀어놓으면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왓츠 인 마이 뉴스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뉴스와 함께 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음 코너 구해줘 법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